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대학가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학생 수는 확 줄고 세상은 또 너무 빨리 변하고요. 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대학 컨소시엄,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 전략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한국 고등교육,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미래는 어떨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대학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만 하는지, 또 같이 간다면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정부 정책 얘기도 나올 거고요.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30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럼 먼저 지금 대학들이 처한 현실부터 좀 짚어주시죠.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장 대학 갈 나이 만 18세 인구고요. 이게 2019년에는 한 59만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43만 명대까지 정말 크게 줄었어요. 와, 59만에서 43만이면 엄청난 감소네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2021년에 사상 처음으로 대학이 뽑으려는 총 정원 수가 실제 입학 가능한 학생 수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정원 역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정원이 학생보다 많아졌다. 그럼 그 빈자리는 다 어떻게 됐나요? 2021년 한 해에만 신입생을 거의 4만 명 가까이 못 채웠습니다. 근데 이 못 채운 인원의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전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어요. 4명 중 3명이요. 지방대 위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근데 시작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2022년에 0.78명이었으니까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구조적인 위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럼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아까 말씀하신 라이즈, 글로컬 대학 30,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라이즈. 이게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약자인데요. 이건 대학 지원의 어떤 판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을 바꾼다. 어떤 점에서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 권한, 이걸 17개 광역지자체로 넘긴다는 겁니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꽤 큰 예산을요. 이제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 상황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인 거죠. 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 지원한다. 네.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이제 대학이 살아남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연구만 하고 학생 가르치는 걸 넘어서 지역사회나 지역산업이 뭘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대학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지고 또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럼 글로컬 대학 30, 이건 또 뭔가요? 이름이 되게 야심차 보이는데. 네, 이건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30곳을 뽑아서요. 5년 동안 각각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정말 파격적인 사업입니다. 1,000억 원이요. 그렇죠. 목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키우자는 건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2023년에 처음 선정된 10개 대학 중에 4곳이 대학끼리 통합하거나 연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서 뽑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학들이 서로 합치는 걸 조건으로 내건 곳들이 선정됐다. 네, 이걸 보면 사실상 정부가 이제 흩어져서는 힘들다, 뭉쳐야 지원한다. 이런 좀 강력한 구조조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정 과정에서 국공립대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 혹은 대학 간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넘고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려면 대학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즉 컨소시엄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들이 힘을 합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도서관이나 강의실 같이 쓰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그 이상이죠. 단순한 자원 공유를 넘어서요. 대학 컨소시엄은 아주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뭉친 전략적인 동맹이라고 봐야 해요. 전략적 동맹이요? 네. 예를 들어서 A대학은 기초연구를 잘하고 B대학은 기술사업화, C대학은 실무교육에 강점이 있다면 이런 각자의 역할을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좀 강력한 중앙조직,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고요. 역할 분담이랑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과물인데요. 여러 대학의 강점들을 합쳐서 만든 공동학위라던가 요즘처럼 사회가 빨리 변할 때 필요한 특정 기술만 짧게 배우는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요. 이렇게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웠던 새로운 교육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복잡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유럽대학 이니셔티브, 줄여서 EUI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여러 나라의 대학들이 아예 국경을 넘어서 거의 하나의 초국가적인 연합 캠퍼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초국가적 연합 캠퍼스요? 네.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이 대학, 저 대학 자유롭게 오가고요. 교육과정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연구시설 같은 자원도 함께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CBICI 같은 컨소시엄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유럽 사례를 보니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럼 국내에도 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겠죠? 그럼요. 울산이랑 경남 지역의 USG 공유대학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USG 공유대학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여기는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지역 인재를 키워서 그 인재가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나 미래 모빌리티처럼 그 지역 핵심 산업이랑 딱 연계를 시켰어요. LG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아예 교육과정 설계부터 같이 참여하고요. 장기 인턴십도 제공해요. 대기업이 직접 참여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마치면 그게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이고 취업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기도 하죠. 와, 정말 실용적이네요. 교육이랑 취업이 바로 이어진다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DSC 공유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려 24개 대학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훨씬 더 커요. R&D 중심의 초광약 모델이죠. 24개나요? 엄청나네요. 체계로 바뀌면서 이 거대한 컨소시엄을 과연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거버넌스 문제가 좀 이슈가 됐고요. 참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규모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컨소시엄이 성공하려면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세밀한 조율,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듣다 보니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공동학위, 이런 건 법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대학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요. 이걸 조율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아무래도 복잡하고 좀 더딜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동학위를 주거나 학점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해도 기존의 법이나 제도적인 장벽에 막히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내부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직원들, 또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부 합의가 가장 큰 허들이군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대학들 간에도 규모나 역량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미묘한 갈등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대학이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지역을 바꾸는 어떤 혁신의 중심, 플랫폼이 되려면요. 과거처럼 그냥 문 닫고 상아탑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 콘소시엄처럼 서로 막 연결되고 문을 여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나와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학들만의 생존 전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받게 될 교육의 질, 또 우리가 살아갈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활력,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할 직업 역량과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대학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는 여러 대학, 또 기업, 연구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공동학위나 마이크로 디그리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뒤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의 가치,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하나의 대학 이름이 찍힌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든 증명서가 보편화된다면. 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교육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